내란 세력들은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결행한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던져서 뭐라고 하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래 알겠다. 지금부터 어떻게 당신들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 단죄를 받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라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덕수가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전 의원 모시고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덕수의 이런 도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지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놀라셨죠? 예, 더 황당해가지고 예. 정말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야, 그러면 누구 지시 받고 한 겁니까? 자, 한덕수 단독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결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 권한박도 바뀌지만 예, 예. 이완규를 지목한 것 자체가 충격을 넘어서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뭐 국힘은 기본적으로 뭐 항상 내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 국힘은 누구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냐?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 이완규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자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후임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 후임자와 관련해서 네. 그 국회목 추천이 있었을 때부터 국힘이 이완규를 지명할 때니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해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자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내란이 발생했고 거기에 또 그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안감 회동에도 참여하고 휴대폰도 바꾸고 뭐 너무너무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고 그간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도 윤석열이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윤석열 변호인 뭐 이런 사람인데 누가 봐도 뻔한 것이고 함상훈의 경우에도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아주 그 수구지향적인 사고 때문에 계속 뭐 대법관 후보 뭐 이런 걸로 언급이 되던 사람이죠. 그간에 했던 판결도 그 약자나 서민에게는 아주 가혹한 판결. 예.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덕수 씨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란 세력이 얼마나 지금 계속 준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면 결정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배후에서 자, 헌법재판관 당신 권한이니까 임명하라. 고 하니까 그냥 감행해버렸다. 사실은 한덕수가 스스로 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세 사람의 재판관을 한덕수는 세 명 다 임명 안 했었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던 게 쥐가 국민 앞에 서서 얘기했던 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가장 소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걸 임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건 임명도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아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임명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지명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 자가 적극적으로 지명하는 거에 나왔다. 그리고 헌법교과서 어디를 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가지고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걸 지금 감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그렇죠. 궁금합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지금 결단을 내려서 당장 자, 임명 취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를 밟고 한덕수의 결정을 어떻게 무마시킬 거냐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처분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지금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고 그 전제로서 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 지명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는 가처분이 그 받아들여져야지 이걸 지금 멈추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이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한 한덕수를 탄핵 소추하는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절차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헌재에다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헌재.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고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오늘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의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0여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과연 지금 이제 4월 18일 전에 4월 18일 지금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네. 4월 18일이면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법원에서 가처분 심리를 할 적에 뭐 일주일 정도 걸려서 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윤석열 파면 건에 있어서도 결론에 자신이 없으면 미루는 걸로 신공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단 예, 말이죠 예. 지금. 근데 거기서 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끌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네요. 야, 그러면은 일단 그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9명이 재판을 하면 이거는 5명이 과반으로, 예, 과반으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예. 5명만 예, 예. 아 이거는 지금 한덕수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임명이 일단 안 되는 것인데 예, 예. 그 경우에 다시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계속 하게 됩니까? 가처분 이후에 아니면 법원으로 가서 이것을 다시 다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예, 예. 그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이거든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권한 행사가 잘못됐으니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이라서 헌재가 계속 할 텐데 이제 문제는 국회는 청문 절차가 진행이 안 될 거고요. 예, 예. 청문회를 하는 건 의무잖아요. 예. 그 진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다음에 그게 되지 않으면 며칠 안에 또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나가는 거냐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어떤 파열음이 또 생기는 거고 그것도 대선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덕수가 지금 다시 한 번의 혼란을 그러니까 헌정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을 지금 감행을 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지나기 전에 꼭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하고 지금 일종의 끼어팔기를 하잖아요. 예. 임명하는 거니까 내가 이것도 지명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명하고 지명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마용주 대법관 또 임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얘기에 마용주 대법관을 묻혀 있다. 거기는 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가 다 끝났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고 임명을 안 한다.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 그러니까 대법원이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절차가 다 끝난 건데 위헌적인 그 어떤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서 그게 거부가 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으면 대법원장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네.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안 된다. 근데 대법원장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사법권 수호나 이 구성에 관한 헌법 수호에 관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이 사람 태도는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런 자들의 태도가 있으니까 이 한덕수 같은 자들이 이렇게 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 진영 쪽에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시비 붙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사법부가 원래 자기 역할을 못하겠다. 이제 이 정도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로 돌아오는데 자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지금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권한쟁의 심판 지금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 한덕수는 그 반발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하게 되면 예. 법률가로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임명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중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예. 맞는데 이게 단순히 무슨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니까 진압한다 뭐 이런 거창한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이론서나 헌법 교과서에 누구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지금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덕수가 감행하는 순간 이게 탄핵 사유가 되고 예. 안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지금 손에 쥐고 있었는데
자신이 탄핵소추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 지금 이자 입장에서는 내가 막판에 그냥 저 지시 받은 거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저 빠지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권한쟁의 심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5명 예. 이상은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되돌리겠죠. 만약 네, 이게 문제가 되돌려 없다고 하면 맞는데. 6년 동안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예.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형사사건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6년 동안 임기를 보장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완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예. 수사 결과로 낙마할 가능성이 높죠. 예.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자격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이냐? 예.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나서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우습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걸 신속하게 이런 유연적 권한 행사를 저지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맞은데 예. 저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국힘 측 혜택을 받은 헌법재판관 예. 내지는 스스로 보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본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지연시켜서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걸로. 마비시켜 버리면 그러면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두 사람 그냥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여론을 30일이 만들고 지나버리면 한 달이 싶어 하겠죠. 지나버리면 국회에서도 청문 절차를 안 밟으면 예.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이 된 걸로 간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 헌법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노릴 가능성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제가 좀 높아지면서 질문을 드리면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완벽하게 결정한 사람들이 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바깥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압박을 행사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거는 대통령 파면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고 예. 국민 여론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히 이제 가처분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네.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예. 또 시간 가서 그냥 임명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확실하게 확고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덕수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이 위헌적인 행사에 대해서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헌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 자,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해 들어가야 될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가처분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나 본안 가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다툴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 가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뭐 이 효력을 다투는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한덕수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라고 정리가 돼버리면 가처분 사실상 상태에서도 아니요 가처분 상태가 아니라 가처분에 의해서 본안이 진행되는 것이 예. 헌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판단해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지금 이제 4월 18일 날 두 사람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6인 체제에서 그러면 예. 본안 심의를 한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은 미뤄지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가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 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아, 그래서 임명을 하면 안 돼. 예. 라고 하는데 4월 18일은 열흘 뒤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럼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가처분은 받아들여졌는데 자, 본안으로 다퉈보겠다. 라고 하면 헌법재판관 2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예. 7명이 그 심리를 진행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예. 7명이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뭔가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안에 이자들이 와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서 앉아버릴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예. 4월 18일이 지나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앉아 있고 그러면 9명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빼놓고 이 사람들은 당사자니까 빼놓고 7명이 계속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2명 와 있는데 그 7명이 야 너네들 와 있지만 아니야라고 뭉쳐서 이거를 아웃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정서상 이런 걱정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4월 18일 안에 본안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안은 4월 18일 안에는 못 끝나겠죠. 그러면 혹시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는 예.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처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한 예.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30일 후까지 이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본안 판결로 30일까지 정지되는데 문제는 그 본안 판결이 9인 체제가 아니고 7인 체제에서 해야 하고 예. 또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이제 소장 직무대행이 자리를 아예 이제 퇴임을 한 상태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 그렇게 지연시켜 버리면 7명이 그냥 결국 해야 그때도 되는 5명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7명 중에서. 7명 중에서는 아니죠. 네 명, 4명이죠. 네 명만 해야 됩니까? 4명이죠. 야,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한덕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던져놓고 갔다. 지금 댓글로 수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다들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상상 초월이다, 미쳤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매우 복잡하다.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혁신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 지금 그러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신속하게 이제 한덕수는 탄핵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처분 심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4월 18일 이전에 예. 그걸 촉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아 이건 뭐 이제 여론전 대국민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헌재를 헌재를 망가뜨리려는 지금 한덕수의 시도를 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야,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한덕수가 끝까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생각보다는 배우의 윤석열이 확실히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니고는 그럼요. 이런 예, 지시를 이런 누가 하겠습니까? 예. 결국 한덕수는 본인이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국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본인의 지금 그렇죠. 스탠스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실체를 보고. 확실히 드러낸 거고 그 뭡니까 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예. 요거 이제 임명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오롯이 제 결정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게 더 그걸 의심스러워. 감수합니까, 그런 소리를 뭐하러 나는 했는지를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아니라 자기 결정이 아니라는 방증이죠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완규를 임명한 걸 보면 예예.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오롯이 내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걸 누가 믿을 것이냐. 예. 자, 그러면 한덕수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윤석열에 대한 면피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준 건 이거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표시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을 아예 그냥 기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도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총리로서는 이제 뭐 사실상 수명이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빌붙어서 살려면 이 국힘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력에 가서 붙어야 된다. 거기 가야 먹을 게 있다. 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란 세력은 지금 대세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헌법, 그리고 우리가 법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열망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서 이런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파면이 마무리됐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건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죠. 어차피 좀 지나면 국민들은 또 잊어버릴 거고 또 갈라질 거다. 우리 지지하는 사람 또 40% 생긴다. 지금 정광훈 세력이나 소년복 그리고 광안파, 여의도파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끝나고 나서 뭐 헌재를 10만 명이 둘러싸니 어쩌니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을 보호하자. 사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실체가 원래 자신의 기득권, 이익, 돈 이런 것 때문에 뭉친 것이지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아니, 드러났지만 그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있거나 뭐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그자들은 그자들대로 준동하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돈과 힘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잠깐 우리가 후퇴하는 거일 뿐이야. 예. 결국 한국 사회는 우리가 지배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자 한덕수 탄핵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제는 전혀 없죠. 이제는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다는 것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국민들 주권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예.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추천권을 주고 임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누가 뽑았냐고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재판관 임명 권한 아예 없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의 행동을 막을 만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한시라도 한덕수를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예. 한덕수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바로 탄핵을 해버려야 한다. 지금 뭐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란 예. 정말로 수계는 아니지만 수계 옆에 붙어서 빌붙어 있는 이런 정말로 매국노를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예. 대선을 치르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상대로 지금 개헌을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했으니 예. 이게 얼마나 저 민주당이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탄핵까지 오늘 내일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오늘 중으로 다 결정하고 아마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최상목만 이제 탄핵을 하고 한덕수는 그래도 예. 오늘 만역재판관 임명하고 만역대 대법관 임명하고 대선 일자를 고지하면 예. 뭐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한덕수가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 온건론이었죠. 그러니까 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적인 행위는 뭐 사라진 게 아니어서 반드시 탄핵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정치적인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해서 이거를 좀 미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기반 자체를 한덕수가 아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그냥 탄핵해줘. 이렇게 나온 셈 아니에요 지금? 자, 본인이 실제로 탄핵을 바라면서 이 장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도모하기에 좋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 부활을 이렇게 확 질러버리고 그렇죠. 예, 예. 야당에서 나 죽여라 라고 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침 뱉고 나가는 꼴. 이렇게 딱 적절한 표현이신 예. 것 같은데 침 뱉고 나가는 꼴. 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글쎄 이런 걸 네. 최소한으로 기대했다는 민주당 그리고 한덕수 그래도 쓰임새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겠는데요. 박수영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영이는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고 예. 단시간에 쇼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박수영이 부산 수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박수영이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 논리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예. 그 명석이 박수영이도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사람이에요. 예, 예. 이제 또 단식이 아니라 뭐 자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잘했다, 아, 잘못했다. 없습니까? 아니 예, 그래서 예, 제가 계속 예. 찾아보고 있는데 뭐가 나오겠죠. 자기들도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제 분위기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완규를 임명했다는 것은 예. 대선 국면으로 보더라도 예. 이거 무조건 국힘 쪽에 불리한 것인데 예. 왜 한덕수가 나서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만들었느냐. 두 번째 이완규를 함으로써 이것이 논란이 되면 결국 내란 세력의 앞잡이로 한덕수가 나섰다. 그럼 국힘 선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데 옳다고 박수를 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국힘이 한덕수가 이 두 사람 지명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알았을 수도 있다. 네, 같이 내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힘은 대선은 어차피 지는 거고 대선 이후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예. 저는 그 생각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 임명을 감행한 것이 국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예. 이제 해산되는 정당 해산 거. 청구 심판을 이제 받을 거니까 예, 그 걱정 거기에 대한 때문에. 대비책도 있다. 네, 그 걱정 때문에 저는 무리를 한 그 거라고 포석도 봅니다. 했다. 네. 그래서 국힘은 지금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제기하고요. 혹시라도 국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 이거 환영 성명이라도 환영 성명 내야 하는데 이게 될 이완규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을 건데 아마 이완규는 내세워놓으면 끝까지 내란 세력 편에 들어서 목숨 걸고 그럼요. 자기 편을 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완규는 제가 이완규가 법률가로서 어떤 법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보면 예. 단 한 번도 기존의 어떤 그 통설적인 상식적인 법리에 의거해서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나치 시대 수준의 법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완규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서도 박사학위 받다 보면은 왜 교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예. 과정에서 너무 어거지를 써가지고 교수들이 아주 학을 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되는 게 원래 자기 소원이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완규가 예.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완규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분탕질을 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헌법재판관 인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법원에서 나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국힘의 법조 출신 그 저기 정치인이 예. 자기 이제 알고 지내는 여성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해야 되는데 누가 좋겠냐. 그러니까 조한창 씨 추천하기 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간에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아니 뭐 거기도 괜찮은데 보수적이고 괜찮은데 걔는 좀 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정형식을 능가하는 완전히 꼴보수를 지금 지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내란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힘이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한덕수가 저질렀네, 당황스럽네, 우리 선거에 불리하네. 그건 저는 그 생각.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가 하도록 내버려두고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고 싸움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오히려 가장 조장했을 강력한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가장 강력한 극우 세력 한 명을 넣어서 예. 헌법재판소를 계속 흔들어라. 예. 이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선은 치워버리고 안 되는 거야. 예. 헌법재판소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정당 해산도 되고 우리 진짜 다 죽으니까 예. 마지막에 한덕수가 총대매라.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한덕수의 판단이 오늘 이런 임명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간의 조희대의 태도를 보면 예. 대법원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헌재가 걱정인데 헌재에다가 꼴통 보수들을 집어 넣어놔야지 우리가 좀이라도 안심하고 발 뻗고 자는 거 아니냐. 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국힘 쪽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제작진 지금 실시간으로 환영 성명이 나왔는지 국힘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만 우리는 쳐다보고 예. 거기에서 가처분 받아들여서 임명이 일정 시간 동안 유보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본안 심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느냐. 다른 수단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현실적으로 압박하는 거 외에 예. 절차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수단은 헌재가 가처분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위헌적인 권한 행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이게 지금 급선무고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헌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8대0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쏟아졌는데 지금 이 순간도 다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네. 국민의 목소리 들으세요라고 하려고 하니까 야 이게 무슨 국민된 도리로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거 우리가 다시 다 덮어쓰고 또 헌법재판소를 또 우리가 압박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별게 다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정말 예.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지금 파면이 돼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 자,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제가 극우 준동이 네. 급격하게 줄어든 걸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넓고 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한두에 쌓아진 게 아니라 친일 때 친일 행각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과
그 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독재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랄까 이렇게 핵심 코어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군사 독재 같은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업권을 따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투기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혜택을 누렸다거나 정경유착을 통해서 어떤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서 치부를 했다거나 이런 집단들이 핵심에 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팔수 짓을 하고 있는 그 족벌 언론이나 또 족벌 언론이 아닌 여타의 언론들도 어차피 우리 자본에 다 장악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게다가 이제 종교 집단까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조직력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이 되니 우리가 새 정부가 민주정부가 출범하든 말든 그냥 또 쥐고 흔들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환경은 우리한테 유리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준동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죠. 야, 우리님께서는 싹 다 바꿉시다. 이완규 탄핵하라. CHK님, 얼음땡님, 지금 국민이 다시 나서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못된 자들만 임명하는 정말 내란 세력이다. 송천님, 향긋한 바람님도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정말로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텐데요. 당장 초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결론은 우리는 압박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정권 하나 잘못 뽑아놓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절멸을 할 정도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들의 준동은 끝이 없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재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 재판관들의 지연 전략이 먹혀가지고 그냥 날짜를 넘겨버리고 그 뭐 7인 체제로 가가지고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헌재 무용론, 헌재 해체론, 헌재 폐쇄론 이게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통해서 약간 만회가 된 상황인데 이게 이 한덕수의 이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헌재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헌 과정이 따라올 텐데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헌 논의를 이 사안이 촉발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제 논의를 진행할 것인데 사실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도 그 투표를 대선 때 동시에 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 스픽스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국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압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말씀대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일정을 일단 공개해야 된다. 엄청난 피로감에 쌓여 있겠지만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급 현안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일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4월 18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 정리되도록 결론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완규가 헌법재판관 임명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곧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내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준동해가지고 헌재를 지네 입맛에 맞게 예를 들어 구조를 바꿔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헌재를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냐.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지금 니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니들 문제를 헌재도 해결을 못하니 그러면 너네는 없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권자의 시민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 쳐다보는 것보다 저는 직감적으로 최 의원 말씀대로 그냥 국민들이 나서서 헌재를 없애자 이걸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결 못하면 너네는 없어져야 된다. 와, 지금 이제 동시 접속 한 27,000분이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최광욱 의원과 지금 헌법재판소 이완규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런 도발
뭐 아무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도발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27,000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한 5,200분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요라고 눌러달라고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예. 아니 너무 좀 상황이 흥분된 상태여서 이런 한덕수를 두고 있다니 그 사람에게 단 1%라도 기대했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파면이 되고 나면 그래도 국민들 목소리를 조금은 듣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간에 계속 그렇게 예측한 분들이 많았죠. 워낙 비겁한 사람이니까 기회주의적이고 이렇게 이제 또 파면되고 나서 하면은 눈치 보면서 조용히 지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사생결단한 겁니다. 혹시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지금 배후에서 이런저런 막 초현실적인 뭔가 요청이 오고 부인도 김건희와 가깝다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씨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인의 점괘를 신뢰했다는 게 유명한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한덕수 부인이 조용히 있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어떤 식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 그 점괘가 한덕수가 이걸 저질러야지 앞으로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괘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대선보다 이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자, 대선으로 레이스에 이제 접어들었고 민주당도 지금 대선 일정이 나오고 국힘은 뭐 매일 한두 명씩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무려 15명, 많게 가면 20명까지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출마 러시를 이루는데 대선으로 프레임이 이렇게 전환되기 전에 이 문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되는 거 맞죠? 대선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표께서 늘 지금 강조하셨지만 결국 내란 세력의 준동이 이런 사태를 빚어낸 거고 이번 대선의 쟁점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내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니 일단 선거 치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집단은 무책임한 정치 세력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고 당장에 지금 헌법 파괴라는 헌법적 위기가 닥쳤는데 이거는 아니 일단 내 선거가 중요하고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는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대선 국민으로 가니 한덕수가 한 발 물러서서 정치적 중립을 좀 유지할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이미 임명이 결정된 사람은 할 것이고 대법관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최소한의 조치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뒤집어 버렸으니 대선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어쨌든 국회 정당들은 정당들은 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탄핵이라도 가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 같으면 민주당이 오늘 내일 중에는 뭔가 결론을 낼 수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는 다 저기 의총 통해서 다 결의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탄핵 소추도 발의하고 저 헌재에다가도 다 접수시키고 이게 뭐 권한쟁의 심판 일단 저 신청서는 써야 될 거니까 지금 열심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할 거라고 믿고요. 또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국민들도 만약에 이 문제를 헌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헌재는 없어지는 거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오버랩 되는 것이 한남동에서 나가지도 않고 저기에서 장기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 오는 것. 뭐 내일쯤 나갈 것이다. 이번 주에는 나갈 것이다. 해놓고 안에서 정거인멸한다고 난리 법통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사의 표명을 했는데 한덕수가 사표를 받지 않고 다 그냥 지금 업무를 그대로 보라고 대통령실을 해놓는 것이나 본인이 오늘 재판관 두 사람을 느닷없이 본인의 권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 진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맞습니다.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약한 점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끝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거 지금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뭐 협치나 뭔가 좀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니냐라는 생각 좀 완전히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켜도 국회의장도 너무 지금 뭐 기가 개헌 막히네. 문제를 바로 가지고 나와서 뭐 일일 천하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너무 현 상황을 나이브하게 본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냐 이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참 생각까지 들어서 예,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의지를 더 확고히 해주는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왜 그동안에 한덕수 탄핵 안 했냐, 뭐 네. 이렇게 민주당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이게 지금 한덕수 탄핵을 먼저 했냐 안 했냐, 물론 저도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을 바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그 자리를 권한대행 물려받게 될 이주호가 그럼 다른 행동을 했겠느냐?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이 세력의 준동이라는 점에서 이걸 보셔야지 국민들께서도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일탈행위로 지금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지혜로운 접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어떤 선택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또 생산적인 것인지 논의하도록 저는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야5당이라는 말도 이제 쓸 필요가 없죠. 1당이 이미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 제정당들이 내란 세력에 반대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다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빨리 들어줘야 한다. 제가 방송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이다. 그럼요.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 예. 워낙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폭탄처럼 그렇죠. 터져서 네. 지금 이런저런 상황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것 없다. 대선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시고 방송 마지막까지 25,000분이 보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최강욱 TV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구독,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스픽스 구독, 좋아요만큼 최강욱 TV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거리에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내란 세력과 정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요. 더욱더 격려와 그리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삼순백 제 오른쪽에 나가 있는 것이 산삼순백 광고인데요. 자, 1+1 행사에 순백 10병을 더 드리는 4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100%입니다. 홍삼 가격으로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사포닌 성분도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인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보니 좋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가 최고라는 것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전화로 1666-1080 전화하시면 충분히 상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휴대전화, 정수기 그리고 바꾸실 일이 있으면 인터넷 비교원 꼭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그리고 인터넷 최대 48만 원까지 현금 혜택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인터넷 비교원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요. 1670-2571, 1670-2571 스픽스 보고 전화를 했다면 더 많은 혜택 드린다는 것,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주는데요. 자, 여러분 전화하셔서 인터넷 비교원 스픽스 광고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서 자, 집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그리고 정수기 바꾸실 때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이렇게 모셨는데 좋은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